다음으로 저희 그 대구 지역에서 정말 휴관을 많이 하는 중에서도 실제로 독서문화 활동을 정말 다양하게 펼치시 그나라 어린이 도서관의 박성원 관장님의 그 작은 도서관 분투기에 대한 사례 발표를 듣겠습니다.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사례들이 있으니 기다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은 박성원입니다. 분투기라고 하기엔 조금 창피한데 특별히 뭐 10년, 20년씩 활동하신 선배님들이 앞에 계신데 분투기라고 쓰면서도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이 시점에 정확히 세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차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다들 3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 3년을 나름 잘 버텼구나. 그래서 스스로 격려한 마음으로 선배님들한테 죄송하지만 가감히 분투기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잠시 제가 이번 시간들 동안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했는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분투기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2월 18일 저희 대구에는 31번 확진자가 나면서 대구시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요. 19일 오전에 주무부서인 북부청으로부터 휴관을 권고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고 순천에서 외부 일정하고 있었고 19일 오전에 저희 도서관에 이제 그림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오전에 문자를 받고 제가 도서관에 가지 못하니까 그 선생님들 보고 이제 휴관한다고 임시 휴관한다고 문자를 좀 종이에 써서 붙여달라고 하고 19일 오전부터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3월 3일까지 휴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을 못했고요. 19일 그래서 제가 20일날 대구로 다시 와서 한 이틀 도서관에서 굶으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을 보내고 24일부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어차피 저희 도서관 이용자들이랑 밴드로 소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읽는 그림책 읽어줘야겠다 싶고 읽는 책 그리고 제가 마침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 일주일 책 배달해도 되겠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오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24일 월요일부터 그냥 있는 책 읽어주겠다고 있는 삼각대에다가 다이소에서 산 삼각대 하나 세워놓고 그냥 제 스마트폰에서 밴드 라이브 켜놓고서는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까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5월 5일까지 72일간 매일같이 읽었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그냥 오후 2시만 되면 읽었는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냐면 오후 2시면 아이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아이가 더 좋아해요. 물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출판사에서 이게 송출이라든 저작권 문제로 제가 고민할 때 흔쾌히 읽도록 허락해 주신 출판사들이 있어서 72일 동안 진짜 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비대면으로 책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이거 역시 24일 날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바로 광고를 하니까 뒤에 보면 반응들이 너무 좋으셨어요. 관장님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니까 또 칭찬하니까 제가 신나가지고 막 헬멧 쓰고 열심히 배달을 다녔는데 감사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때 당시 공공이건 뭐 학교 도서관이건 다 막혔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이용자께서는 폭풍 검색을 하신 거예요. 막 검색해서 책들 없는가. 그래서 저희 도서관이 연결돼서 그 시로 저에게 책 대출을 신청하시고 지금까지 저희 도서관 이용자가 되시고 바로 후원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소문을 많이 해주셨는지 제법 많은 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저희 도서관을 알게 되셨다는 거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뭐 수백 번씩 나가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매일 주문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점차 줄기 시작한 것이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예약 대출을 시작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줄더니만 5월부터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계약하면서부터는 현격하게 줄어가지고 제 몸은 조금 편해졌지만 그래도 5월 6일 저희 대구 쪽에서는 이제
이제 부분 계산을 시작했거든요. 대출 반납 중심으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월요일과 수요일만 나눠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책 배달하는, 그래서 지난 6월 17일 수요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이렇게 보면 초반에 우리 아이 하나가 관장님 책 배달을 주셔서 감사해요. 관장님도 조심하시고 조심히 다니시고 빨리 도서관에 놀러 갈게요.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놀러 올 수 없는 환경인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 알사탕을 보고 제가 따라 흉내를 내보고 이렇게 잠옷바람으로 일고 있는 어린이랑 이렇게 아주 편한 자세를 일고 있는 어린이들이 저희 뭐 밴드나 또 카톡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이게 어쩌면 붕뜨기라면 붕뜨기가 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4년 차 들어간 도서관이니까 소독기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보내주신 북티슈 갖고 닦기도 하다가 이건 지금 볕 좋은데 살짝 말리는 거예요. 또 책 물까봐 살짝만 말리고 이런 식으로 말리다가 인근 공공도서관 팀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책을 싸들고 가서 그 공공도서관 책 소독기에 지금 책을 돌리면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나름 분투라면 분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이 아닌 바로 옆 건물이 주민센터 강당에서 그 박연철 작가를 모시고 동네 아이들 한 100여 명 불러놓고 근처 몸집 공연하면서 그게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했었고, 원래도 사실은 이계숙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하려고 준비가 다 됐고, 이게 너무 좋게 보셔서 지역 상가 번영해서 돈을 100만 원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은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제가 일주 전까지 그 결정하겠다면서 계속 이렇게 미루었었는데 캔슬하는 것을 결국에는 못했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냥 가볍게,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집에 있는 재밌는 빨간색 그림책 찾아보세요, 노란색 그림책 찾아보세요 라고 소소한 이벤트를 했고요. 이것 또한 이제 집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평소 잘 안 보던 책을 막 찾아보면서 우리 아이가 몇 살 때 읽었던 너무 좋은 책을 책곳에서 찾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이 기회에 좀 책장을 정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그림책 찾았을 때 물론 책 받기 위해서 제가 선물로 책을 줬거든요. 그래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해맑은 모습들로 그 집에 꽂혀있던 노란색 그림책, 또 빨간색 그림책을 찾아서 찍어서 저희 도서관 밴드에 올리거나 저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준 사진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삼각대 하나, 뭐 폰 하나 가지고 자신있게 밴드에서 라이브 하는 이 자신감이 좀 붙어서 동네 지역에서 그림책으로 활동하시는 선생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분은 평소에 그림책 내용을 가지고 인형극을 하시는 분인데 인형극을 한 편 해달라고 선생님이 운영하신 책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그 주디스커에 간식을 먹으러 온 호랑이를 인형극으로 해주신 것을 제가 그때도 뭐 그냥 삼각대 하나,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우리 밴드에 송출해서 우리 이용자들과 함께 인형극을 라이브로 봤고요. 저는 한번 불면 계속 좀 이렇게 집요하게 가는데, 선생님이 왜 주디스커를 좋아하셨는지 이번에는 한번 그 강연식으로 저희 도서관에 와서 라이브를 해달라 말씀을 드려서 이어서 그 5월 말에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라는 콘텐츠로 내가 왜 주디스커를 좋아하게 됐고 주디스커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인형극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라이브로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또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 바로 다음 주 이 시간입니다. 다음 주 시간. 아마 저는 이 시간이면은 저희 대구에 있는 803을 아마 이렇게 걷고 있을 것인데, 실내를 모아서 뭐 하자는 것들이 사실 아직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가서 우리가 같이 걷고 각자 준비해온 작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림책 이야기 듣자. 또 마침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서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셔서 7월달 이번 달에는 여기 이제 김유겸 선생님이신데 좋아하시는 작가인 모디케이 저사인에 대한 이야기를 도서관 아닌 저 803 한 2.2km 걸어갈 거거든요. 그 803 중턱에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이 마련했고요. 일단 아주 빠르게 다 접수됐고 반응이 좋으면 날씨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같이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저희 밴드에서 들을 수 있도록 라이브로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6일부터 저희 대구 쪽은 이제 대출 반납을 중심으로 다 부분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도 오지 않는데 시간을 한정 없이 이제 열어놓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좀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11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던 저희 도서관을 11시부터 3시까지만 운영하고, 월요일과 토요일도 휴관하고 지금 화수목금 이렇게 4일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6월 1일부터는 이제 고학년을 중심으로 평소에 하고 있던 그 도서 모임도 시작했고, 저희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문화가 있는 날도 지난달 24일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전처럼 아주 막 역동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단축 운행하고 있는데, 마침 이 여유 시간을 가만 놔두지 않고 제가 우리 도서관 아이들 몇 명과 자전거를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은 오후 시간에 주로 한 6시부터 한 8시, 조금 이르면 5시 반 이렇게 자전거를 꾸준히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 자전거 타는 게 도서관에서 할 일이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약간 이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도서관 사서로서의 어떤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를 타더라도 죄송합니다. 자전거를 타더라도 갔다 와서는 자전거 관련된 책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잔머리가 있어서 도서관 책상에다가 자전거 관련된 책을 깔아놓고 열심히 1시간 자전거 타고 와서 슬쩍 보게 해서 실제 한두 번은 봤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옆에 있는 이 그림책을 보고 완전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이렇게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첫 장면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 에미 아저씨가 엄마로부터 카메라를 선물 받는데, 이 카메라를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니까 이 하루하루가 다 다르지만 하나같이 아름답더라. 이 표현이 저한테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그 펼쳐진 하늘이나 저희 동네 그 팔거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하천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좋은 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 하루하루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제가 원래 배고같이 하였는데 요즘 자전거 탄다고 이게 새카매졌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늘이 너무 좋고 물소리도 좋고, 그 물 주변에 있는 그 하천 옆에 있는 그 동물들, 우리 팔거천에 있는 수달도 나오고 백로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개발되면서 이것들이 조금 사라지는 위기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장이 저는 책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오늘도 이제 오늘 못하겠네,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 5가지 정도로 소개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5가지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여쭤보실 수 있고, 또 무슨 효과가 있었냐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아직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도 않고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과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는 이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럼 어떤 감사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어떤 감사한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너무 감사한 조건인데, 저희가 2월 19일부터 휴가 내고 제가 24일부터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그 마크라는 봉사 동아리가 정말 우연찮게 연결돼서 2월 10일부터 10, 11, 12, 13 4일 동안 아이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저희 도서관에 되게 멀리 살아요. 그런데 한 명도 지각하지 않고 와서
저희 도서관 책을 다 목록해줬어요. 그 전까지 제가 파시스에서 구호는 받아놨지만 운영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뭐 목록하기 쉽지 않아서 수기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2월 10일 날 아이들이 와서 이 4일 동안 진짜 열심히 봉사하고 가서 이제 코라시스를 구동할 수 있게 됐거든요. 코라시스의 장점은 도서관 밖에서도 검색이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 배달을 이거 빨리 돌리고 싶어서 제가 했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어차피 별거 아니잖아요. 뭐 제가 뭐 대단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림책 화면 잡아놓고 읽어주는 건데 너무 좋아해 주시고 책 배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5번인데 집에도 책 많고 아까 우리 소장도 발표하셨듯이 클릭 몇 번만 하면 요즘 필요한 책들을 구매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냥 그 뭐라고 해서 배달해놓고 가는 그걸 너무 좋아해주고 기쁘게 반응해주는 우리 이웃들이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됐고요. 초반에는 제가 이제 책 배달입니다 배를 누르니까 거기 아래 답답했던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그 인터폰으로 막 전달되어 오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어떤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그 긴 시간들을 아마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대구가 초반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가까이 우리 강동구 자도서관 네트워크에서도 툭툭이 보내주셔서 그 열심히 닦고 햇볕을 말리기도 했는데 우리 협회에서도 보내주셨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시간들 보낼 수 있는 감사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그리움과 소중함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모임이 하나둘 생기면서 하시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너무 그리웠다. 만나서 침 튀기면서 책 얘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웠고 이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인지 몰랐다라고 한결같이 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작은 도서관들은 할 일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대구에서는 지난주 좀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걱정되긴 한데 이제 조금씩 와서 제가 막 안 되면 우리 줌으로라도 보자니까 아니라고 이제 마스크 끼고 만나서 보자고 라고 할 정도로 이런 그리움이 사무쳤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들 깨닫고 있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얻은 제일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아이들이 크더라고요. 문 닫아놨는데도 아이들은 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어떤 사명감 같이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에 원동력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책이라는 거 더 잘하시겠지만 뭐 긴 글책 아니더라도 그냥 그림만 보여줘도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제가 뭔가 잘 읽어서가 아니라 그냥 화면에 그림책 하면 그냥 넘겨주기만 해도 분명히 아이들이나 이용자들이 그 그림책을 뭐 위로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책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그런 걸 하도록 저희한테 기회를 준 마을이 아니었나 저는 싶습니다. 옆에 보는 장면이 이제 지난 20일 날 있었던 동네 반짝 예술시장이라고 이런 뭐 도자기 뭐 만들기 하시는 이런 예술가들이 모여서 하는 장인데 제가 뭐라고 여기 부스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그냥 그림책만 10권 갖고 나가서 그냥 읽어주는 건데 부스를 주셨고 또 내일도 지역에 있는 그 아동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에서 와서 그림책 좀 읽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고 저는 별거 아닌데 제가 그림책 좋아하는 것 뿐인데 자꾸 마을에서 저를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 동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림책 몇 권 들고 가서 읽어주는데 감동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제가 느낀 이제 홀랑 이제 3년을 보내고 4년밖에 안 된 작은 도서관 운영자지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소개한 우리의 모든 날들 저는 이 책 보면서 이 애매 아저씨가 뭐 있습니까? 그냥 엄마가 사준 그 카메라 때문에 동네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거 저도 그렇게 보였거든요. 방송에 이런 얘기 하는 거 되나 모르겠지만 저 대구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전 지금 저희 동네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좋아진 것들이 우리 아이들도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뭐
더 이상 일 안 하거나 또 다른 데 가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동네를 사랑하고 동네를 자랑하는 그런 일을 좀 돕는데 저희 다 작은 도서관이 분명히 할 일이 있지 않겠나.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의 주어진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3, 4년 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10년, 15년 하신 분들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정말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와 정말 그대로 분투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동 구립에 작은 도서관 운전책이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정말 데려오고 싶은 아이들을 전시를 너무너무 잘해놓은 도서관인데요. 거기에 분투기 우리 김자연 관장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는 책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뭐 분투기라고 했지만 사실 더 고생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걸로 계속 예측이 되면서 이제 고생은 이제가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서 고민을 함께 시작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도서관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한 3월부터 휴관을 하셔서 지금 한 3개월째 휴관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작년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10월부터 휴관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1월에 공사 끝내고 사람들이 와 이제 진짜 도서관 열어서 사람들 만나고 싶고 애기들 책 읽어주고 싶고 막 이런 꿈을 막 꾸고 있었고 와 진짜 도서관 일하고 싶어 이러고 있는데 한 달 딱 운영하고 다시 코로나 휴관으로 3개월을 더 휴관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약간 몇 달 동안 굶주린 늑대처럼 진짜 빨리 도서관 열어서 뭐라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도서관들의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드라이브 스루 대출 같은 걸 하고 있는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뭐 그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라도 하지 뭐.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뭐 저희가 처음으로 설계도도 배워봤고 그리고 입찰도 해봤고 그다음에 뭐 스프링클러도 봐봤고 전기 분전반도 배워봤고 그래서 뭐 뭔들 못하겠냐 약간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서 달려들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책 읽는 일상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해서 일단 밴드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반짝 대출 그리고 책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도 그 강동 구립도서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다지 이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곳이 아니어서 밴드가 훨씬 더 커뮤니티성이 강하다 싶어서 밴드를 통해서 일단 대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는 있어도 온라인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밴드에 이용자들이 읽고 싶은 책과 자기 이름, 연락처, 그리고 방문 시간 이런 거를 올려주시면 그때부터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반짝 대출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금방 빌려드릴게요 라는 얘기고요. 15분 내로 저희 도서관을 사사시 뒤져서 그 책들을 찾아내고 대출까지 찍어드립니다. 아직 반납하지 않은 도서관 있는 분들은 먼저 반납을 하실 수 있게 기다렸다가 찍어드리고 그리고 뭐 책이 없는데 신청하신 분들이나 뭐 카드가 없는 경우 이런 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걸 한때는 몰랐어요. 공공도서관에서 그렇게 대출을 정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걸 몰라서 저희가 그렇게 대출이 많은 도서관은 아니었는데 이게 좀 기복이 있어서 몰릴 때는 좀 많이 몰리거든요.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약간 그 업무에 많은 시간을 좀 차지했던 것 같은데요. 책에 대출이 들어오면 이렇게 저희가 대출 찍어서 가방에 넣고 이렇게 붙여서 책 꾸러미로 모아둡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책을 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라도 좀 전달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당시 입학식을 못했던 초등 입학 친구들을 위해서 목록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 운영위원장님이 독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돈 주고 맡긴 게 아니라 직접 뭐 찍기도 하고 재본도 하시고 복사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독서 통장을 만들어서 선물을 넣고 또 저희가 권하는 목록도 집어넣고요. 책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서 추천을 신청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았고요. 이게 하루에 대출이 70건 정도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또 그날 하필이면 대부분 사서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선생님의 얼굴이 노을해지는 거를 제가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식의 책 빌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음료수 보내주시는 분, 편지로 남겨주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그게 힘이 돼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책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권하는 주제의 책들을 항상 올려드리는데 코로나 시대에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책들, 위로가 되는 책들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여성의 날, 그 다음에 5.18, 그 다음에 세월호 여러 가지 이제 기념일들의 책 이야기를 올렸는데 이렇게 올려드리나 사실은 너무 자료를 많이 올리나 이용자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거는 그걸 올리는 우리 사서 자기 자신한테 참 좋아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별 책을 읽어보게 되고 소개글을 쓰려면 어쨌든 읽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계속 읽는 자기만의 어떤 책 읽는 일상이 계속 이어지니까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책들이 계속 생기고 누구를 만나면 무슨 책 얘기를 하고 싶어지고 자꾸 사람을 만나보게 되고 싶어지고 또 만나면 책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열정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작은 책 읽는 일상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서관 앞에 공원이 작은 게 있는 도서관인데요. 리모델링 하기 전에 한 5년 정도 공원 앞에 책 수레를 끌고 나가서 책 읽어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살리고 싶어서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작은 책이 있는 집을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휴관이니까 여기라도 이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공립이기 때문에 작은 모임을 진행하거나 그러기 상당히 힘들고 그냥 무조건 휴관인 상태로 지속할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권하는 책들,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비에 대한 책들, 학교 입학 시즌에는 학교에 대한 책들 이렇게 놔드렸는데 어른들이 의외로 많이 오셔서 요새는 큰 글자 도서들을 넣어두고 있고 조금씩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밴드를 통해서 책 읽어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밴드로 책 읽어주기를 할 때 먼저 책 읽어주고 싶은 분들의 신청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그리고 20분씩 딱 2번 정도씩 읽어주는데 이거는 초등 한 4학년 정도 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자기가 한번 책을 읽어주고 나서 반응들이 좋으니까 또 읽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본 다른 친구가 나도 저 언니처럼 읽어줄래 하면서 참여를 하게 돼서 참여자가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밴드를 통해서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보니까 기존에 아이들하고 같이 책놀이를 했던 선생님들, 미술을 했던 선생님들이 나도 뭐라도 해보고 싶어라고 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이 위주가 되는 미술 수업은 밴드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거가 중요한 이 책놀이 수업은 지금 줌으로 6월부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 읽는 일상을 이어가다 보니까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모임도 독서 동아리도 모임을 못하고 있거나 쉬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강좌, 작가님들을 모시고 하는 강좌도 예약을 다 잡아놨는데 이 예약들을 다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고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 독서 동아리 중에 그림책 동아리가 있어요. 그림책 동아리에서 오래된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만일과 쑥이라고 하고 하는 이제 그림책 동아리가 진행하는 북토크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상을 찍어놓고 그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올려서 이용자들에게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우책톡이라는 거는 웃는 그림책 토크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계신 분이 MC고요. 그리고 저 왼쪽에 계신 분이 게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주제 그림책 3권을 갖고 와서 왜 자기가 그걸 골랐고 그 주제가 자기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방을 끝냈을 뿐인데 이분들이 이제 너무 지금 신이 난 상태라서 이렇게 그 촬영 장소도 직접 고르시고 대본도 써오시고 그리고 앞으로 10여 회 정도 진행할 게스트까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튜브에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이런 자료들을 올려서 공유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이제 다른 그림책 모임에서도 뭐 줌으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낭독을 해보니까 그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또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협동조합 총회도 저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긴장이 되는 게 강좌였습니다. 멀리서 강사님들을 귀한 분들을 모셔놓고 계속 버벅거리거나 실수가 있는 것도 참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강사님들마다 또 원하시는 방향이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냥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라이브로 전송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2시간짜리 강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분 중에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여러 번 방문을 해주셔서 네트워크도 잡아주시고 카메라도 설치해주시고 프로그램도 깔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딸내미한테 훔쳐서 삼각대 5,000원짜리 하나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제 조명이 필요하니까 뭐 이제 그거 있잖아요. 작은 조명 기구 같은 것도 또 얻어다가 갖다 놓고 그리고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지금 3층 공사를 진행 중인데 거기서 쓰고 있는 까만 천을 좀 얻어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창문을 가려서 햇볕을 차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강좌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강좌를 진행하기 전에는 아니 우리 휴가 중인데 왜 이러고 사는 거지? 이런 질문들을 서로 했어요. 그런데 강좌를 딱 막상 시작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이런 만남이 너무 그리웠고 도서관에서 6, 7개월을 계속 그냥 멍한 상태로 휴강 과정을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만나고 책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이 관계의 그 따뜻함들을 우리가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사고들을 쳐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하여튼 좀 느낌이 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채널이 하나 저희는 이제 생긴 것 같고요. 모임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좌 같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방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았던 거는요. 참여자와 주최자가 확대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멀리 있는 분도 지방에 계신 분도 신청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설거지하다 중간중간에 들을 수도 있고 더 좋았던 거는 참여하는 사람의 폭도 넓어진 거예요. 온라인 수업 중이던 초등학교 아이가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사 가서 이제는 못 보겠구나 너무 서운했던 엄마가 경기도로 이사 갔는데 자기가 책 읽어주겠다고 나서서 또 읽어주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그 반가움이 이제 또 너무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꼭 만나 그래서 한번 또 뛰어와서 같이 밥 먹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만남이 확대가 된 부분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이 확실히 유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끌벅적 사랑방, 작은 도서관의 가장 강점이었는데 이게 가능할까? 당분간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온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까 그래서 받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뭐 동아리 회원들도 조금씩 받아들여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손으로 끄게 되네요. 폭넓은 만남이 가능하지만 또 한계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림책은 종이의 질감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넘겨지는 그 소리, 그리고 서로의 말할 때 그 눈빛, 저 엄마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네? 라고 눈물 터진 그 포인트, 그리고 함께 모여서 왁자지껄 떠들 때 그 에너지, 온라인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움들이 더 커지게 됐고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하게도 됐지만 그걸 계속 간직하고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질문들도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가는 게 공동체 문화가 맞나?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그 방식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 요즘에 육아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모임 같은 거를 중단하고 자기 치과에만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약간 우울증 같은 거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한번 그 온라인으로 어떻게 전자책 보지? 온라인으로 모임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막 제안도 해봤는데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낯선 방식이 조금은 두렵고 이런 분들이 계속 계셔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손 내밀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온라인을 계속 강화해서 채널 하나를 더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코로나에 대한 대책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도서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안이지 코로나에 대한 대책으로서 도서관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반기를 어떻게 갈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저희끼리는 정리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휴관과 부분 개관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만으로 모임을 계속 할 수도 없고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옛날에는 한 7, 8명 모아야 이게 동아리지 싶었고 한 2, 30명 모아야 이게 프로그램이지 싶었죠. 그리고 횟수나 실적, 숫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2명이 모이더라도 모임은 지속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나를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거보다 더 좋았던 건 우리 사서 3명이서 남들은 좀 하기 싫어하는 책, 우리만 좋아하는 책, 우리끼리 해보자 해서 3명이서 책 모임을 같이 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좋아서 이게 소수라도 강한, 아까 디펙트 이 표현이 참 좋았는데 그런 강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한 개념을 빼고 작은 모임이라도 깊게 가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불안을 해소할 지혜업기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한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생업의 어려움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써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런 불안에 대해서 털어놓고 수다 떨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과 다른 종류로 좀 더 넓게 내다볼 수 있는 책을 읽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파 방송국을 보면 예전에는 잘 없었던 심층 보도 프로그램 같은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방송이 많이 생기는 건 그리고 아까 책들도 그렇게 많이 출판이 되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아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책을 좀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이 바로 도서관에서 인문 강좌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고전 읽기 강좌를 진행할 예정인데 사실 이제 몇 명이 모일지 호응이 얼마나 될지 그런 건 자신은 없지만 좀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절히 그려하면서 계속 손내밀기 약간 오글거리는 표현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저희 도서관 앞에 있는 천일 방과후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갔어요. 방과후 교실인데요. 6개월째 교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계속 돌보는 거예요. 40명의 아이들을. 그래서 원장 선생님 포함해서 선생님들이 간식하랴, 식사하랴 굉장히 막 피로에 찌는 거를 보면서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든 때가 더 많구나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밴드라이브로 책 읽어주기 하고 프로그램 이런 거 하는데 저희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그때라도 잠깐 쉬시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전엔 이제 도서관에 시간 맞춰서 와야 되고 애들 인솔해서 와야 됐는데 간단히 또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 내밀는 그런 도서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어느 독서 공동체에서 온라인 줌으로 전태일 평전을 각 페이지마다 다 손으로 필사를 해서 그걸 줌으로 공유해서 토의하는 그런 모임을 봤어요. 이 시대에 웬 이런 수공업적인 모임을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코로나에 대한 책들을 한바탕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 누구? 사회적 약자들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더 지금 뭐 고생담, 분투기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고생하고 더 분투하게 될 텐데 서로가 서로에게 더 손 내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협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작은 도서관 묻는 책 김자영 간장님,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 저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작은 도서관으로서 대면하면서 어떻게 분투할 것인지와 함께 철학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 많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네, 진행해도 될까요? 네, 다음으로는 청주의 아주 작은 도서관 운동의 시작,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동의 기준점이 되는 청주 초롱인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의 오혜자 관장님께서 청주시에서 진행했던 어떤 그 정책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도 함께 다뤄주시면서 작은 도서관 분투기에 대한 내용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어찌나 반가운지요. 제가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간절하게 많이 했던 시기인 것 같고요. 요 2월, 저희도 2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휴관했어요. 청주시의 작은 도서관들이 다 이제 그렇게 휴관하면서 공공도서관도 휴관하고 작은 도서관들도 휴관하고 아이들도 집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모두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머니들도 아이들과 같이 또 묶여 있어야 했고 길고 아까 그 웃는 책 김자영 선생님의 마지막 장면이 길고 어두운 시간 막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2주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도서관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니까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막연하니 되게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통화는 할 수 있으니까 작은 도서관 여러 운영자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러다 우리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한 거죠. 다 그럼 앞으로는 만나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 만나지 않으면 이 공간은 과연 의미가 있게 되는 건가?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나는 즐거움을 누려왔던 상황으로서는 앞날이 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3월 말경쯤에 저희가 지역에 이제 청주시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꾸리고 45개소가 그 같이 연합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번 임원회의를 통해서 우리의 현황과 또 앞으로의 뭐 방향이라는 방향일까 어찌 해야 하지라는 것을 잠시 이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좀 살펴보면 제가 청주시의 작은도서관 대처 방안을 K 작은도서관이라고 함부로 이름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작은도서관 슬기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기, 청주시 작은도서관 생활방역, 긴급 생활방역 관련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시립도서관들도 다 닫아있고 간신히 대출하는 드라이브스루 이렇게 조금 하다가 그나마도 문을 닫고 장서점검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시기가 장서점검을 할 시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운영하는 시스템 구조적으로 도서관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더 깊이 논의를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어쨌거나 먼저 생각하고 먼저 목마른 팀들이 가서 의견 제안하고 논의하자고 손을 내미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청주시와 시립도서관과 같이 작은 도서관, 생활밀착형 도서관, 연계되어 있는 시민들과 무엇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역할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작은 도서관, 긴급 생활 방역, 안전한 도서관, 아까 백운구 소장님께서 작은 도서관도 안전한 공간으로 그렇게 도서관을 꾸려나가면 좋겠다, 지속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 작은 도서관들이 슬기로운 일상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영위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저희는 특별히 도서관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기보다 도서관의 운영자, 실무자, 운영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의, 기타 운영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최근 고민했던 부분이 운영에 관여하는 분들이 봉사자까지 포함해서 매우 우울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막연하고 우울하다. 여기에서부터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나 뭔가 꿈을 좀 계획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작은 도서관들 중에서 산남동 두꺼비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을 활동가들도 많이 계시고 마을 활동가들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작은 도서관들 활동가들도 겸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 활동가들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것을 또 그림을 좀 그리시는 분께서 만평을 그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만평 감상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 작은도서관 코로나19 긴급 생활방역 추진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거의 석 달간 휴관을 했는데, 2주 간격으로 휴관을 연장하면서 기한 없이 내기하는 상황에서 5월 20일 개관 이후 어무르지 않는 대출 반납, 그냥 이렇게 사람들도 스쳐 지나가라는 이야기죠. 방문자 명단 작성하는 정도의 방역 권장, 누가 왔다 갔는지 그 사람을 파악하는 정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냥 공공기관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고 있어서 도서관의 어떤 성격이나 기능들이 담기지 않는 소극적 대응이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거고요. 긴급 생활방역 추진 논의 이 과정입니다. 5월 12일 날 코로나 대책회의를 가졌고요. 청주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같이 의논을 했고, 5월 20일 개관이라고 못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 전 주민들, 개관 전에 주민들의 안전, 생활방역 진입 시 준비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자. 책 소독기며 비대면 체온계, 이런 물품 지원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 책 소독기가 얼마나 비싼지 잘 몰라가지고요. 제안은 했는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셨죠. 저희가 책 소독기에 대해서 제안한 것은 그야말로 도서관에 책이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책을 통해서 소통하고 매개하게 되는데, 이 책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책에 또 좀 이렇게 세균이, 바이러스가 묻어있지 않을까? 아이들이 또 책을 보는데 이렇게 침 묻히고 보고 하면서 좀 여러 명이 보니까 불안하다 하는 마음들이 도서관에 오는 마음까지도 조금 경계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작지만 몇 권 들어가지 않아도 뭐 2권 정도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소독해서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책을 볼 수 있다는 마음의 방역, 안심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를 가지고 책소독기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인터넷 검색에서 어떤 단가를 알아보고 하다 보니 적어도 100만 원은 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논의 과정에서 굉장히 이 책소독기가 시중에 막 보급해서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딱 맞춰서 주문 제작해야 되고 또 그거 시간도 걸리고 그 단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 약간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5월 16일 청주시의회, 청주 지역에는 시의회에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원 모임이 위기 상황에서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는 중간중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도 청도협 운영자 회의에 같이 참여하셔서 가능한 방안을, 그러니까 예산 활용이 가능한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찾아주셨는데 도서관 예산이나 기타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으로는 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시 차원에서 코로나19 긴급 재난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는 예산을 돌려서 그 범위 안에서 책소독기 같은 생활방역과 관계된 물품 구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진행 과정에서 그건 역시 또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과 저희들의 이제 정리된 의견이 제안된 거 하고 또 시립도서관에서 타 지자체의 사례와 또 구체적인 어떤 필요한 정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양한 채널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책소독기 공사립 작은 도서관 선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순차적은 이제 시기가 좀 있어야 이게 제작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청주시에 등록된 140개소 중 67개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예산 범위 안에서 선별하기로 했고요. 지원 방식은 12, 재난지원금으로 기한 없는 임대 형식, 소요 예산이 개당 300만 원 들더라고요. 근데 400만 원 정도 돼야 더 좋은 기능이 있는 소독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최대한 단가를 낮춰서 더 많은 곳에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300만 원 최대한 도서 구입비가 지원되는 곳을 최대한 범위로 해서 설정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면 채운 계획, 이것도 영세한 작은 도서관은 쉽지 않더라고요. 한 개당 일반 가격으로 12만 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사립 작은 도서관에 이 비대면 채용계는 일괄 지원한다. 등록한 140개소 전관 지원하도록 하자. 이거 역시 12 재난지원금으로 하고 기한 없는 임대 형식으로 해서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혹은 끝났다 하더라도 또 일정 기간 또 다음 상황을 대비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임대 형식으로 해서 이제 개당 12만 원 정도의 비대면 채용계를 전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계는 지난주에 저희가 받았고요. 책소독기는 이제 순차적으로 지원이 7월부터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여기 같이 지금 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함께 공한테 전화 주셔도 되지만 저희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정책팀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네,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슬기로운 도서관 생활 이야기인데요.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청주에 45개관이 있어요. 그런데 다 휴관하면서 서로가 이제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런 포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지역의 이제 궁금증과
우리 상황이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들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건지 옆집은 어떻게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모아보니 슬기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슬기롭다는 건 청주가 대도시 조금 근접한 100만이 안 되는 도농복합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절반은 좀 시골스럽고 절반은 아파트 도서관 안에서 좀 도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런 이제 조금 섞여 있는 상황들이어서 똑같지는 않은데 정서적으로 상당히 앞서서 발표하신 내용들보다 매우 소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농복합 지역의 사례들과 더불어서 운영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찾아보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웃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도서관이 쉬는 동안 각자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을 서로 이어달리기 하듯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역의 이야기가 계속 넘쳐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청포도라고요. 청주시의 포근한 작은 도서관 소식들을 담은 소식지 이름인데요. 네, 청포도 소식지 지금 최근 따끈따끈한 6월호인데 이제 7월 1일자로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처음으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건데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도깨비 도서관 이종수 관장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심심할 때가 있었나? 모처럼 심심하니 참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 심심해서 뒷산에 맨날 오르고 있는데 뒷산에 보니 떨어진 여러 가지 꼬투리들, 또 숨겨져 있는 작년 떨어진 열매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 열매 씨앗 꼬투리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또 도서관에서 어떤 활동을 할까 상상하면서 이런 것이 갑자기 자연물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종수 관장님은 차도깨비 도서관은 1년 동안 모아놓은 것들로 짬짬이 활동을 자연물을 활용한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이 딱 좋은 시기야. 심심할 때 이런 걸 모으자. 예. 저희 도서관은 저희도 심심해가지고 씨앗을 모종을 심은 게 아니라 씨앗을 심었는데 너무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봉선화가지고 꽃이 막 다 폈는데 이거를 솎아가지고 이렇게 한 30개 남았나고 솎은 것만. 그래서 그 이후에 짬짬이 도서관에 오는 1명, 2명의 친구들에게 분양을 해줬어요. 요즘 집에서 베란다에서 꽃 피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고민형 오토가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손 소독하고 이제 기록하는 그 과정에 이런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장치들이죠. 그래서 안심하고 어린이 친구들이 마스크 참 잘 쓰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어른들이 잘 빼먹지 아이들은 참 훌륭하게 마스크 잘 착용하고 머물러 있는 잠시라도 그런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데 힘들겠죠. 힘들 마음들을 인형들이 같이 마스크 써주면서 같이 옆에서 위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마음을 들여다보고 힘을 덜어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이 개신글마루 도서관은 몽실몽실 손뜨개 동아리가 각자 서로 SNS로 집에서 손뜨개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강아지를 손뜨개 만들었대요. 강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강아지가 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오래 머무르니까
이 강아지를 분양해 드립니다. 이런 거죠. 똥도 안 싸고 먹이도 같은 먹이를 계속 먹고 있어서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듯이 강아지 하나 분양받아서 집에서 지루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동네 아이들에게 품을 내주는 그런 도서관 활동가들이 계셔서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이거 한 10마리 분양했어요 막 이러는데 받은 친구들은 얼마나 즐겁고 잘 놀았을까, 옆에 끼고 다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호반 다섯소나무 작은 도서관이 제가 너무 우스워가지고 보통은 서가대출, 서가책 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책을 무슨 대출을 하여튼 장기 대출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책을 상자째 빌려드립니다라고 밴드에 공지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상자째 빌려줘요? 막 이러면서 다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 여기가 진짜 시골 마을이거든요. 시골 아파트인데 이런 언어 자체, 용어 자체가 순박하고 마을 사람들 같아서 여기가 이야기하는 게 책도 상자째 빌려주다 보니까 인근의 급식, 학교 급식이 다 중단돼서 딸기, 유기농 딸기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금방 무르잖아요. 그래서 딸기를 농사 짓는 바로 거기서 마을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딸기를 나눠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또 같이 그 바구니에 유기농 급식에 들어가는 딸기들을 같이 저렴한 가격에 같이 나누어서 먹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뒤에 딸기만이 아니라 막 고추, 호박, 뭐 무궁무진하게 나누어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너나 우리 작은 도서관이 아까 이야기하신 그 내용하고도 약간 비슷한데요. 온라인으로 책 모임을 하자, 이제 요즘 시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저 독서 모임 해본 적 없어서 처음이에요 막 이렇게 시작했는데 모임 하니까 아주 좋아요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우리 마스크 쓰고 만나죠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만나지만 만나면서 또 실제로 마스크 쓰고 무장하고 밖에서 직접 또 만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고 병행하면 좋겠다. 또 언제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자라고 금방 또 국면이 전환될지 모르니까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좀 변화에 대응하면서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여차하면 또 목마르면 또 오프라인으로도 만나는 이런 이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에 좀 유동성을 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 축제는 어떻게? 책 축제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막 이런 고민들을 한참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청주가 대한민국 독서대전까지 하고 하반기에 그것도 해야 되고 작은도서관 책축제도 해야 되는데 접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희가 의논 끝에 만든 대안은 각 도서관이 다 거점이 돼서 부스가 돼서 청주시 전역을 축제 공간으로 만들자. 그래서 9월은 K 작은도서관, 청주시 작은도서관의 달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 구에, 우리 권역의 작은도서관을 찾아가고 만나는 달인데요. 지도도 만들고 그래서 가면 소정의 상품도 있고 가서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전체 이제 공지를 할 건데 미리 사전 예약해서 5명에서 10명 정도의 규모로 작게 만나지만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 규모로 사전 예약하고 거리 두면서 안전하게 만나기, 우리의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만평 같이 감상하시면서 작은도서관 운영자, 활동가, 운영위원회, 입주자 대표, 주민, 자원봉사자 모든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코로나19로 멈춘 시간 속에 시계바늘같이 우리가 서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도서관도 일단은 멈췄다. 그러나 작은 도서관 활동가의 활동은 멈췄는가? 도서관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삶과 공동체의 가치를 교육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열정적인 활동은 과연 멈췄는가? 우리는 알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멈춤 속에서도 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묵묵히 일하고 있었으면 우리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아까 그 채팅창 중에 신하숙님께서 올려주신 질의사항인데요. 작은 도서관 웃는 책 김자유 관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도서관 웃는 책이 공원 옆에 있어서 실제로 거기서 바깥에서 바깥 도서관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 바깥 도서관은 어떻게 책을 관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내부에 사사 선생님이 상주를 하셨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 운영 시간을 조정하면서 작은 도서관 운영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바깥 도서관은 책 읽는 집이라고 하는 되게 조그만 그 서가고요. 사서 선생님이 상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리는 안 되고요. 저희 운영 시간 내에 그 문을 열어두고요. 그 도서관이 문 닫는 시간에는 문을 잠궈둡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두되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이게 아직 저희가 공사할 때 그걸 계산을 못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는 젖기 때문에 비 오는 날도 책을 급하게 빼기도 해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주제에 맞게 책을 갈아드리고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용자들이 운영 시간 내에 그 책을 잘 읽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또 도서관 사서 데스크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실이나 파손이나 이런 거에 위험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궁금한 사항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 현황이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한데요. 그 오혜서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혹시 작은 도서관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뭐 책소독기 예산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급하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까 생각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지역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렇게 더듬더듬 무엇부터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지 생각하면서 의견을 이제 모아봤는데요. 사실 시립도서관도 그 자체적인 고민들이 커가지고 작은 도서관의 생활방역과 주민들, 저희 활동가 운영자도 다 시민들이잖아요. 이 시민들이 마을에서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문체부에서 전국에 몇 개관이죠? 이렇게 박스가 왔더라고요. 전에 그 소독액 4리터짜리, 그죠? 그거 저희 그대로 넣어놨어요.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너무 독한 액이어서 그거 아이들하고 엄마들한테 이게 너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잘 넣어놨는데 아마 사용할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할 것 없이 생활방역과 관계된 스태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전국적으로 저는 책소독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게 기금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농촌 마을에서는 필요해도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도나 매칭이 돼야 될 것 같고, 국비 매칭이 안 되면 지역에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국가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중에 혹시라도 이제 백원근 소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책의 확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널리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도 전자책을 어떻게 구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전자책을 필요로 할까요? 네, 소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서비스 영역이 이제 확대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이제 일반 공공도서관이나 국가도서관처럼 개별적으로 그걸 운영할 능력은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지자체 단위로 이제 그 전자책이라든가 오디오북 이거를 이제 그 자료를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해왔다면 그 범위 안에 작은 도서관들이 같이 좀 말씀이 좀 입점을 해서 같이 그 서비스의 어떤 운영 뭐랄까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못지않게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딴 거보다도 협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시점,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나 혹은 이 정부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것처럼 작은 도서관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협회가 채널이 돼서 여러 가지 소독 기능도 그렇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혹은 작은 도서관의 재발견 을 위해서 해야 되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 영역들이 있다고 봐요. 과거처럼 이제 밀집이 아니라 이제 분산해서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그리고 이 활동의 어떤 생명력, 지속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회가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한 전국 단위의 작은 도서관 재발견을 위한 캠페인도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 영역의 사업도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도 이제 하나에 해당되는 것이 전자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회가 먼저 좀 나서가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까지 점검하고 정부나 혹은 이제 지자체와의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참여 역할을 좀 해주시는 쪽으로 조금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과제를 마지막으로 또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가 앞으로 지금 오늘 논의되었던 앞으로의 협회가 할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이와 더불어서 진행되는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준비돼서 여러분께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